고담시에서는 원더우먼과 배트맨이 함께 스틸팽을 제압하며 싸우는 중에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둘은 스틸팽을 거꾸로 매달아 무력하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놀리고 있을 때 빌런이 마침내 참다 못해 소리칩니다. 제발 좀! 둘이 방 하나 잡고 싸우든지 해요. 원더우먼은 배트맨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살살해요. 스틸팽은 계속 불평하다가 배트맨이 마무리하려고 다가오자 절박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달에 있는 제일의 워치타워에서는 예상대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스가 말합니다. 상상해봐요. 3000년 뒤를 따라가는 남자라니. 그게 바로 사랑이죠. 다이애나는 묻습니다. 페이스, 낭만적인 사람인가요? 페이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합니다. 저는 사랑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한테 사랑이 잘 통하는지 묻지는 말아요. 당신은요? 원더우먼이 대답합니다. 아프로디테를 만난 적 있어요. 그게 낭만적인 이상을 조금 흐리게 했죠. 페이스는 놀라며 묻습니다. 어머, 그럼 아무도요? 슈퍼맨조차도요? 다이애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 미안해요, 페이스. 아니요, 슈퍼맨과 저는 정말 좋은 친구일 뿐이에요. 다이애나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며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또 하시나요? 다이애나는 그 틈을 타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며 생각은 배트맨으로 향합니다.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가 그런 제 태도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는 천재적이고 강인하며 고전적인 의미의 전사죠. 그는 또한 무서운 존재예요. 경계선을 넘나들 정도로 집착적이고 제가 오래전에 버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집이 세고 무례하며 무자비하죠. 그리고 나란히 싸울 때마다 나는 더욱 강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항상 동등한 위치에서. 그리고 그 키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나는 그 어리석은 키스 오리를 괴롭혀온 기억이다. 그것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전사들이 공유한 순간일 뿐이었을까? 아니면 수년간의 감정을 찰나의 순간에 화해하려는 절박한 시도였을까? 답이 필요하다는 걸 다이애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훈련용 로봇들에게 화풀이를 하듯 분노를 터뜨리며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이후 다이애나는 존의 방으로 들어선다. 방 한가운데에는 인간의 뇌 모양을 본뜬 거대하고 정교한 기계가 웅장한 받침대 위에 서 있다. 존은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한다. 평화는 내면에서 찾아야 해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그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격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죠. 다이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이해한다. 당신의 기계는 단지 도구일 뿐이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델포이의 신탁을 연상시키는 화성의 도구라고나 할까요? 존은 반박하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앞으로 나아가 매끄럽게 디자인된 슈트를 착용하며 얼굴만 드러낸다. 슈트의 케이블을 기계에 연결하며 그녀는 과정을 준비한다. 존은 설정을 조정하며 설명을 덧붙인다. 초월의식 조정기는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다이애나. 지식을 얻는 훌륭한 방법도 아니고요. 다이애나는 말을 보탠다. 내면의 잠재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죠.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탐험하는 방식이에요. 수주 동안 내가 회피해왔던 여정이기도 하고요. 존은 제안한다. 그냥 그와 대화를 해보는 게 어때요? 다이애나는 밝힌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 과정을 거치고 싶어요. 존은 계속 말한다. 약속해요. 꿈을 걷는 건 현실을 사는 것과 대체될 수 없어요. 다이애나는 몸을 액체 안에 잠기며 눈을 감는다. 약속해요. 당신도 함께 있을 거잖아요. 다이애나가 거의 완전히 액체에 잠길 때 존이 덧붙인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을 마음속 흐름 속에서 안내할 뿐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시작하며 존의 말은 희미해지고 다이애나는 미지의 세계로 깊이 잠수해 들어간다. 다이애나는 눈을 뜨며 자신이 더 이상 존의 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녀는 고요한 호수를 내려다보는 웅장한 궁전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묻는다. 당신 여기 있나요? 익숙한 남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있겠지.
다만 내 다리를 느낄 수 있다면 말이야. 그 목소리의 주인은 브루스 웨인, 마차에 앉아 등받이에 팔을 두른 채였다. 다이애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 농담하지 마요. 브루스. 브루스는 고개를 젓는다. 왜 안 되지? 당신은 항상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 돌아올 때 유머 감각을 잃곤 하잖아. 다이애나는 대꾸했다. 그리고 당신은 늘 놀리려 드는군요. 늙은이.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머리는 가볍게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브루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더 이상 나를 보러 돌아오지 말아야 해. 다이애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그러나 브루스는 그녀를 막았다. 이제 이걸 얘기할 때가 됐어. 10년 전 우리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약속했잖아. 그날이 올 거라고. 다이애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이 왔군요. 브루스는 조용히 말했다. 난 이미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 이제 당신도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아야겠어. 나는 강을 건넜어.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 당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말이야. 둘은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댄 채 조용히 서로를 느꼈다. 다이애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정말 좋은 한 쌍이었죠. 고장난 듀오. 브루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클락이 그랬지. 클락이 그랬어. 그녀가 계속 붙잡은 채 간청했다. 하루만 더 가질 수 있을까요? 브루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 남은 모든 날이 당신 거야. 내 삶은 항상 당신 것이었어. 그 고요한 순간은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산산이 깨졌다. 한 남자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 네. 오, 신이여, 왜 그러는 거야? 원더우먼은 이제 매끄러운 검은 의상을 입고 채찍을 손에 쥔 채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아내를 때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게 답이 되나요?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배트맨이 한마디 했다. 조금 과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녀는 부인했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럴 줄 알았죠. 마무리하죠, 배트우먼.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셨는데 식으면 상심하실 거예요. 장면이 전환된다. 다이애나는 이제 친구들과 동료들로 둘러싸인 웅장한 연회 테이블에 앉아있다. 방 안은 웃음과 축하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한편 초월 의식 조종기 안에서는 다이애나의 몸이 여전히 고요하게 있다. 그녀의 입술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때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존은 어디 있죠? 브루스가 설명했다. 뭔가 잘못되면 내가 부르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깨어날 때 내가 여기 있고 싶었으니까. 다이애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는 꿈속에서 살지 않아요, 다이애나. 여기가 현실이에요. 더 이상의 말 없이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들의 입술은 열정적으로 맞닿았다. 둘이 떨어지자마자 브루스가 말을 꺼냈다. 나는... 그러나 다이애나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얹으며 그를 막았다. 말하지 마요. 이기고 나서 말해요. 장면은 다시 전환된다. 다이애나는 이제 아마존 갑옷을 입고 말 위에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녀 뒤로는 전사들의 군대가 따랐다. 배트맨은 그녀 옆에서 말을 타고 함께 적을 향해 달렸다. 그때 갑자기 오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숨바꼭질, 내가 너를 봤어. 조커였다. 그는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트맨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브루스는 여전히 다이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마, 다이애나. 그에게 휘둘리지 마. 선을 넘지 마. 조커는 비웃으며 말했다. 오, 안녕. 달콤한 다이애나. 들었는데 이제 싱글이 되셨다더군요. 그 라소를 한번 시험해보는 게 어때? 내 작은 아마존 공주. 그러나 다이애나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조커에게 돌진했다. 첫 번째 공격은 막혔지만 그때 희미하지만 흔들림 없는 브루스의 목소리가 혼란 속에서 들려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그녀는 멈추며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브루스의 마지막 숨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떠났다. 그 현실이 그녀를 마치 천둥처럼 강타했다. 슬픔과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켰고 다시 조커를 향해 돌아선 다이애나는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조커를 끝냈다. 장면이 다시 전환된다. 다이애나는 높은 다리 위에 서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한 번 있었을지도 모를 삶을 애도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리석은 줄 알아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브루스는 한 번 알프레드가 저택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감정에 북받친 다이애나는 브루스가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실망했는지 물었다. 브루스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대답했다. 실망했었지만 너 때문은 아니었어. 절대 아니야. 브루스는 이어 말했다. 너는 신들에게 탄원했어. 말 그대로 지옥을 통과하며 내 아이를 가질 권리를 얻으려고 싸웠잖아. 다이애나는 끼어들며 말했다. 난 졌어. 하지만 브루스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우린 지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시간은 영광스러운 승리였어. 너는 나를 어둠에서 끌어올렸고 세상에 아직 빛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어. 너의 사랑은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야. 너는 내 영혼을 구했어. 둘은 키스를 나눴다. 다이애나는 속삭였다. 그 말은 네가 내 것이라는 뜻이야. 영원히. 아이가 있든 없든 넌 내 거야. 브루스 웨인. 브루스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 이상을 바랄 수 없지. 그리고 아이들에 관해서라면 세상은 이미 우리의 아이들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고담에서 이룬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우린 정말 훌륭한 부모였어. 장면은 현실로 돌아온다. 다이애나는 초월 의식 조종기 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고 입가에 미소가 떠올라 있다. 익숙한 남성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끌어들인다. 찾고 있던 걸 찾았나요? 다이애나의 꿈에서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지만 이번에는 브루스가 묻는다.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었나요? 다이애나는 그를 놀리며 위대한 탐정이라고 부른다. 브루스는 자신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았다고 인정한다. 둘은 눈을 마주치고 동시에 말한다. 그건 안 될 것 같아. 둘은 서로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며 설명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마침내 다이애나는 브루스의 입술에 손가락을 얹으며 말한다. 우리가 정말 멋진 한 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재앙이 될 가능성도 똑같이 커요. 난 당신을 평생의 친구로,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 동맹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더 많은 걸 확인하려고 그걸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어요. 당신은요? 브루스는 그냥 미소를 짓고 둘은 포옹을 나눈다. 브루스가 묻는다. 거기 안에서 결말이 안 좋았죠? 그리스 비극처럼. 다이애나는 빠르게 대답한다. 그냥 꿈이었어요, 브루스. 미래를 본 건 아니에요. 브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한다. 알아요. 물론 그냥 꿈일 뿐이었죠. 그러나 다이애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정말 알고 싶어요? 끔찍했어요. 그녀는 초월 의식 조종기를 끈다. 하지만 기계는 즉시 전원이 꺼지지 않는다. 희미한 빛이 맥박처럼 깜박이며 꿈에서의 마지막 한마디가 메아리친다. 하루만 더 줄 수 있나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은 당신 것이에요.